날씨가 정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프닝으로 간밤에 눈이 거의 오지 않은 거를 가지고 썼는데 못 쓰게 됐어요. 이 목동까지 오면서 처음에 출발할 땐 눈이 안 왔었는데 목동 들어오자마자 눈이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 쏟아지더니 지금은 또 말끔히 그쳤습니다. 언제 왔냐는 것처럼.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 같습니다. 기상청 욕할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맞을 때보다는 틀릴 때의 기억만 더 남기 때문에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은 목동 기준으로요 눈은 좀 오지 않고 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쌓인 곳들이 있고요. 오후에 기온이 올라가긴 하는데 눈 소식이 있기는 합니다. 얼마나 더 올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들 긴장 풀지 마시고 끝까지 혹시 모를 폭설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18일 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 카니발의 그때는 그랬지 였습니다. 문자로들 좀 살고 계시는 지역의 이 날씨를 다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정승희님은 우이동 눈이 아직 온다고 해주셨고요. 이점옥님은 면목동 지금도 좀 눈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송차선님은 일단 출근길이 이제 좀 수월하다. 다들 좀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 같다라고 또 이렇게 전해주셨고요. 전다은님, 이윤민님 포함한 이 대구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으시네요. 대구 사시는 분들이 여기는 날이 쨍쨍하다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전양민님이 송파구는 지금 엄청나게 내리고 있다라고 또 전해주셨고요. 서울이 이렇게 컸나? 이게 왜 동별로 이렇게 천차만별인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참 스펙타클하네요. 이영숙님, 웅디 오늘은 예비 고딩 딸과 함께 듣고 있어요. 끝까지 잘 들을게요. 웅디 멋있다고 딸이 옆에서 말하네요. 이 문자를 꼭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저씨 멋있지? 아저씨에게 멋있다고 해준 그 기념으로 감사의 의미로 이영숙님과 이 예비고딩 따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이 청취율 조사 전화 받는 게 어렵다고들 하는데 전화 받는 확률을 높이고자 리서치 기관에 홈페이지 가입까지 하고 계시는 분들 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색출해서 제가 다 복을 풍성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려요. 자, 허지웅쇼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은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쫀득하게 씻고 풀자, 바카스마 젤리 신맛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화 법률 이야기 나누고는 무법지대 신유진 변호사님이 돌아오실 때까지는 법률 이야기 대신에 영화에만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작품 황정민, 유아인 주연의 영화 베테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네 편 시점, 오늘은 8659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 곳에서 15년째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플로리스트예요. 요즘 졸업 시즌이라 꽃이 나가야 하는데 다 비대면으로 영상 졸업식을 하는 바람에 꽃이 안 나가네요.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곧 좋은 날이 오겠죠? 웅디가 저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응원밖에 해드릴 수 없어서 너무 죄송스럽긴 한데 15년쯤에는 이미 단골들도 꽤 많으실 것 같고 전문성도 굉장히 이미 성숙해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계속 지속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분명히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올해 안으로 그런 좋은 날이, 말씀하신 좋은 날이 올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운 내시고요. 우리 8659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정윤아님, 아빠가 25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셨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한 회사에 그렇게 오래 다니는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고민 중이신 아빠에게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이제는 진짜 하고 싶은 일들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웅디 저희 아빠의 인생 2막을 응원해주세요. 정윤화님 우리 정윤화 따님이시겠죠? 따님 마음이 너무 예쁩니다. 또 그 한 직장에 이렇게 오래 밥벌이를 했던 아버지의 입장을 또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참 보기 좋고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아버지에게 꼭 전해주세요. 아직 인생의 정점은 아직 멀었다고. 진짜 정점 말씀하신 대로 인생 2막 중에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꼭 전해주십시오. 정점은 멀었다고 전해주십시오. 자, 정윤아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400님 여기는 가죽 공방이에요.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수강생들도 없고 가끔 주문이 들어오는 제품을 혼자 만들다 보니까 라디오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했던 일상이 잊히는 요즘 허지웅 씨 덕분에 사람 사는 기분을 느껴요. 앞으로도 계속 청취하면서 즐기겠습니다. 그동안 지치지 않을 수 있게 격려 한번 부탁드려요. 이제 우리 삶을 정말 코로나가 돌이킬 수 없이 바꿔버린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드는 게 사실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슬기롭게 이 병이 아예 없어질 수는 없고 전염력이 약화된 채로 우리랑 이제 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수준의 전염병으로 약화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과학자들이 전문가들이 그리고 있는 가장 근사한 미래겠죠. 그런 미래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400님 저기 처지지 마시고 기운 내시고 그런 의미에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전지적 니편 시점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다 꽉 찬 영화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무법지대 오늘은 2015년의 작품 황정민, 유아인 주연의 영화 베테랑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일 끝나면 신진모터스 핸들 영인이가 잡아. 네 아버지도 못한 사장 명함 한번 봐봐야지. 너 내가 정말로 쪽팔렸던 게 뭔지 아니? 내 앞에 명품 가방하고 돈다발 올려졌을 때 나 흔들리더라. 나도 사람이고 여자야. 젊은 양반이 말씀이 좀 짧으시네. 오빠 가자. 나와. 나 여기 아파트 사장인데 이 동네 난리 쳐놓고 어딜 가? 기름값 비싸서 80km에 7시간씩 운전합니다. 다 어렵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매년 오래 감기가 제일 지독하고 오래 경기가 제일 안 좋다는 말을 한 번도 안 빼먹고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 좀 되는데요. 420. 420억? 아니요. 420만? 기사님, 맷돌 손잡이 알아요? 맷돌 손잡이를 어이라 그래요, 어이. 맷돌에 뭘 가려고 집어넣고 맷돌을 돌리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빠졌네.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황당하잖아. 아무것도 아닌 손잡이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지금 내 기분이 그래. 그래. 어이가 없네. 무법지대 오늘은 류승환 감독의 작품 베테랑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 부산 사투리로 명연기를 보여주신 조만간 배우연구소를 그만두고 사투리 연구소 원장을 개업할 예정인 백은하 배우연구소의 백은하 소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만은 평론가 1등 신랑감 허남몽 영화평론가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침 5일 7일 때는 눈이 네.
안 왔나요? 네, 눈이 밖으로 나올 때 안 오고 지하철을 탔는데 눈이 나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산을 펴야 되겠구나 내리면 했는데 또 내리니까 눈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펑펑 왔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지역마다 진짜 조금씩 그러니까요. 다른가 봐요. 지금 여기는 안 오는데 아까 예. 보니까 아, 여기 소개할 장난 때, 아니었어요. 뭐 예. 면목동 의동에서는 예. 눈이 오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네요. 아니 근데 서울이 그렇게 넓은 지역이었나? 이렇게 어디는 오고 어디는 안 올 정도로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또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산 사투리로. 정작 부산에는 눈이 전혀 오지 않았는데 네. 부산 사투리로 우리 월요일 아침부터 눈 때문에 고생한 분들에게 격려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살피가 있어. 있네요. 살피가 있어.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부산 진짜 눈이 안 와요. 거기 무슨 결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눈을 본 게 몇 번 되지 않아서 그렇군요. 이게 그 부산 사람에게 눈이 온다는 거에 대한 표현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우리는 겪어보지 않은 일이라. 대구도 안 오죠. 대구도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무법지대에서 소개해드릴 작품 15세 관람가 등급 2015년 작품 베테랑입니다. 하이라이트 듣고 보니까 작품의 명대사가 정말 또 많습니다. 네, 예. 맞아요. 명대사들 위주로 우리가 요즘 영화들을 고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그런 게 있네요. 네. 저는 백은하 소장님 계시니까 예. 배우 위주로 고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었네요. 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명대사가 많은 영화로 그러니까요. 때려받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배우가 좋은 캐릭터를 연기했을 때 또 좋은 그쵸. 대사도 나오는 법이니까. 맞아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대사들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뭐 일단은 아까 예고편에 나왔을 때 웃음이 빵 터지는 그 마동석 배우가 했던 땡땡박스 사장인데 나 네. 뮤직박스 사장인데. 그렇죠. 예술상자. 맞아요. 예술상자들. 근데 이게 그 대사가 나온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원래는 그냥 어떤 잠바를 입은 아저씨가 나와서 네. 너 뭐하는 놈이야라고 시나리오에 써 있었는데 마동석 배우가 현장에 와가지고 감독님한테 아 나 대사 하나만 쳐도 되냐고 그랬더니 그 아까 예술상자 네. 거기 얘기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예술상자 사장님 만나뵈서 아 이거 로열티 없이 좀 써도 되냐고 해서 그 뒤에 정말 써먹었대요. 크게 상표가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 장면에서. 어마어마한 홍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예. 그렇게 해서 딱 나온 이제 또 대사이기도 하죠. 그 네. 현장에 놀러 왔다가. 그렇죠. 그렇군요. 네. 어이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또 베테랑 한다고 하자마자 어이가 없네만 계속 다들 지금 정말 유아인 전해지고 배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이제 세상에 어이가 없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자기의 짤이 계속 돌게 된다고. 이건 그냥 영화를 넘어서 우리 인생에서 삶에서 사회에서 어이가 없을 때 모두 계속 쓰고 있는 그 짤이 그거 아마 평생 우리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어이가 없는 일은 계속 벌어지니까요. 네. 어이가 없네. 누가 한번 해주시죠. 저는 그렇게 뉘앙스를 잘 못 살리니까 아무래도 또 연기 전문이시잖아요. 백은하 소장님이. 근데 유아인 배우의 이 포인트는 항상 이 약간의 떨림이죠. 그렇습니다. 네. 어이가 없네. 이렇게 잘하신다. 저쪽 자리가 연기 잘하시는 분들이 앉는 자리인가 봐요. 근데 유아인 배우는 이 이상한 바이브레이션을 가지고 어떤 순간에는 아주 순수한 느낌이 들게도 만들고 어떤 순간은 아주 잔인하게도 만드는 것 맞아요. 같아요. 이 목소리. 네. 그렇습니다. 배우 얘기 또 우리가 좀 한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영화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베테랑. 그 기자 시사 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영화가 어떤가 이제 평가하는 자리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렇죠. 마음을 놓고 딱 보기가 힘든데 맞아요. 이번에 눈물도 이제 잘 안 흘리고 그쵸. 웃음도 좀 박하죠. 맞아요. 근데 이번에 이것 때문에 다시 봤는데 2시간이 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재밌게 봤거든요. 기자 시사 때도 사실은 네. 거의 박수 치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그 정도로 재밌었다. 네, 재밌더라고요. 정말로. 수장님은? 네, 저는 사실 이 베테랑을 보면서 아 사람은 결국 잘하는 일을 좋아하는 일을 잘해야지 빛이 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정말 유승환 감독이 너무 신나게 찍은 게 느껴지고 모든 배우들이 신나하는 게 느껴지는 맞아요. 것이 결국은 근데 그게 이 모든 배우들이랑 이 감독님이 가장 잘하는 걸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잘하는 걸 열심히 재밌게 하는 걸 볼 때 우리가 보는 사람들 너무 즐겁구나 하는 걸 오랜만에 느끼게 됐었던 영화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영화들이 있죠. 네. 이 영화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즐겁게 이 작업을 했는지 눈에 확 튀어나는. 맞아요. 근데 드러나는.
지들끼리만 재밌었을 것 같은 영화가 있고 지들이 뭡니까? 그러니까 전문 뭔가 용어. 자기들끼리만 재밌었을 것 같은 영화가 있고 예. 그 자기들이 재밌는 것이 영화적인 결과로 나오는 아이고, 영화들인 좋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네. 바로 베테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평론가님 네. 이제 못 보신 분들도 혹시 뭐 있을지 네. 모르고 그렇죠. 또 본 지 오래됐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줄거리 간단하게 좀 요약 좀 소개해드려야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 빨간색 들어오면 하세요. 아, 네.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왔군요. 시작. 광역수사대 이제 광수대라고 하죠. 황정민 배우가 연기한 이제 서도철 형사인데요. 예. 이 서도철 형사에게는 사적으로 아는 이제 그 화물차 기사가 있어요. 정웅인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어허. 이 정웅인 배우의 아들에게 전화가 와요.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다. 그 사고를 조사해 봤더니 어느 기업에서 돈을 못 받아가지고 그것을 항의하러 갔는데 실적을 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 조태호, 우리 이제 어이가 없네. 예, 유아인 배우가 연기한 이 조태호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기업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어떻게든 수사를 해서 이 조태호를 처벌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네 오늘 소개해드릴 베테랑 줄거리죠. 지금 이 줄거리만 들어도 네. 기억이 납니다. 조태호. 그렇죠. 조태호란 이름이 왜 이렇게 기억에 잘 남지? 각인됐어요. 약간. 태호라는 이름 때문에 혹시 그런 걸까요? 태우라는 이름 요즘 로맨티스트의 아, 그래요? 아이콘인데요. 아, 그래요? 네. 어, 태우 씨 때문에 유태우 씨 때문에. 맞아요. 유태호 배우 있었죠. 조태호 씨. 네. 유승환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뭐를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실제로 이제 유승환 감독의 인터뷰를 찾아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람후에 쉽게 감정이 증발해 버리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이제 쾌감과 통쾌함, 잔상이 남는 그런 좀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베테랑 같은 경우가 개봉을 하고 난 후에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죠. 뭐냐면 이제 조태호가 보여주는 그런 좀 어이없는 상황이라든지 비상식이 실제로 이제 뉴스에 많이 보도됐던 거 있잖아요. 그 그렇죠. 회장의 그래서 맥가 폭행도 있고 종합 선물 네. 세트 같은 느낌이 들죠. 맞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심각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전에 성룡 영화 보면은 그 액션 막 그 주변에 집기 이용하는 액션도 있고, 아, 그렇습니다. 예, 그거와 좀 접목을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유승환 감독 영화에서 이제 1000만 영화 넘는 작품이 바로 이제 베테랑 1300만이 넘었죠. 그렇죠. 아이고. 엄청나게 많이 봤죠. 근데 확실히 유승환 감독이 그 전에 찍었었던 영화들을 봤었을 때는 실패하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죠. 지고 자신의 운명 앞에서 사실은 결국 굴복하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상황을 사실 굉장히 리얼하게 그려냈던 부분이 그렇죠. 있었는데 이 영화를 찍을 때는 베를린을 찍고 난 다음에 찍은 영화인데 뭔가 이기는 영화를 좀 찍고 싶었대요. 이것이 살짝 판타지라고 해도 좀 이기고 그것이 승리하는 영화 같은 걸 찍고 싶었고 그것이 주는 쾌감이 그 당시 2015년에는 그렇죠. 굉장히 컸던 거죠. 맞아요. 그래요. 얘기 나온 김에 유승환 감독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작품 한번 골라볼까요?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아, 그래요? 네, 여전히? 그러시군요. 예, 여전히? 네. 이야, 너무 옛날인데. 그렇죠. 그래도 그러니까 전 그 다음이라고 한 베테랑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다음은 짝패.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감독님이 가장 즐겁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열심히 찍은 그런 작품이라고 뭐 다른 작품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아, 네. 그렇죠. 네네. 정말로 유승환 감독의 최고 걸작은요. 예. 다찌마을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짧은 인터넷 영화. 오동나무 코트를 짧은 버전. 나중에 네. 극장용으로 만든 거 말고. 극장용 버전은 네. 좀 길어지기 때문에 네. 조금 저는 조금 이제 장황해졌죠. 늘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예. 맞아요. 그 인터넷용 영화였을 때 그 예. 당시에 엄청 화제였어요. 어. 오동나무 코트를 만들어주지 이런 근데 대사도 그렇고. 정말로 어떤 그 감독들도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영화라는 것 자체를 만드는 자기의 지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영화라는 이 미디어에 대한 아주 큰 향수와 그것에 빚진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 감독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 정말 유승환 감독은 한국의 액션 영화라든지 뭐 홍콩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이 어릴 때부터 봤고 되게 빚졌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금 재현시키는 거에 대한 너무 즐거움을 느끼는 그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다찌마리가 맞아요. 보여줬었던 한국 액션 영화에 대한 어떤 향수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재현 부분에 저도 되게 동의를 하는데 근데 네. 참 어느 순간 와 이건 진짜 거장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전 지금도
변함없이 이걸 능가할 수 있는 작품이 더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부당거래입니다. 부당거래도 있었죠. 부당거래는 저 영원한 유승환 감독 1위, 2위는 네. 짝패저도. 사실 부당거래와 지금 베테랑이 또 짝패의 영화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모로 배우분들도 그렇죠.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테랑이라는 제목도 그렇게 그 유승환 감독의 영화에 친숙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음. 계속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아까 이제 지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네. 능숙한 면들이 베테랑에서 폭발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황정민, 유아인 주연의 영화 베테랑 살펴보고 있는데요. 베테랑에서 배우 황정민은 2005년도 그러니까 이 영화로부터 10년 전이죠. 청룡영화제에서 이 작품으로 나무주연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남긴 밥상 수상 소감이 엄청난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잠깐 들어볼까요?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요. 그럼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자, 황정민 씨에게 청룡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안겼던 이 작품 과연 어떤 작품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검사외전, 2번 신세계, 3번 너는 내 운명. 힌트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에이 브라드. 뭐야 그게? 이거 뭐야 그게? 헤이 브라더는 아니잖아. 아닙니까? 좀 완벽한 가짜 이거 힌트가 아닌가요? 나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페이크 힌트입니다. 요건 잊어주시고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세요.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용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용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용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광고 나가는 동안 부당거래가 얼마나 훌륭한 영화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 돌발 퀴즈를 우리가 너무 빠르게 소개해드려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배우 황정민에게 2005년 청룡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안겼던 이 작품, 우리가 그 유리벽을 가운데 두고 지금 저희 황정민 손을 씨와 이렇게- 전도연 씨가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네. 그 장면으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1번 검사회전, 2번 신세계, 3번 너는 내 운명 중에 정답 골라서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 이 영화도 진짜 오래됐네요. 그렇죠. 자, 두 분은 베테랑 이 주제로 돌아가세요. 네네. 이 영화 속에서 어떤 장면이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이제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한 게 명동에서 추격전이 벌어지다가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넓은 데는 아니잖아요. 근데 원을 그려가지고 일종의 광장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광장이라는 그 기능이 뭐냐면 그 안에서는 모두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좀 평등한 곳이잖아요. 근데 서도철 형사와 이제 그 극 중에 이제 조태호가 붙는데 결국에 뭔가 그 전까지는 계급이 보이는 대상들이었는데 그 안에서는 정말 그런 계급 없이 맞붙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그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 장면이 좀 기억에 남네요. 광장이란 배경에 그런 그렇죠. 컨텍스트가 있을 거예요. 맥락이 맞아요. 있을 네. 것이다. 그렇죠. 그 광장으로 달려가기까지의 액션이라는 게 네. 사실 요즘의 영화들이 서울 시내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맞아요. 그렇게 통제를 해놓고 찍기가 굉장히 어렵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점점 지방으로 내려가는 형태인데 그렇죠. 정말 서울 가운데를 관통하면서 달려가는 그 조태호와의 어떤 그 추격신이 주는 되게 생경한 짜릿함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하셨던 대로 마지막에 광장에 이르렀을 때 결국 CCTV라는 것을 잘 활용하는 방식으로 서도철이 자신의 액션들을 짜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이 주는 그 짜릿함과 동시에 아주 정교함 같은 것들이 네. 보였었던 장면이었었죠. 그렇습니다.
광장에 대한 해석이 좀 재밌네요. 네, 근데 이게 명동의 8차선 도로잖아요. 예. 서울에서는 그 영화를 찍는다고 했을 때 허가를 잘 안 내준대요. 그래서 원처는 이제 그 관계자가 가서 허가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되고 안 되니까 이제 감독님 갔다가 또 황정민 배우도 가서 정말 읍소하면서 선거 이 치료를 장소가 했군요. 우리에겐 너무 중요하다. 정말로 찍게 해줬으면 맞아요. 좋겠다라고 해서 힘들게 이제 8차선 도로를 서울이 잘 안 해주는군요. 그리고 밤 시간이었는데. 명동인 것처럼 보이게 명동이 아닌 곳에서 찍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춘천 명동에서 찍는다고 하면 약간 조금씩 다르게 찍어요. 맞아요. 명동은 근데 많으니까. 진짜 말 그대로 생 명동에서 찍은 맞아요. 몇 안 되는 영화죠. 최근에. 그렇죠. 부산 영상이는 섭외 잘해주는데. 부산 영상이 장소 섭외 최고입니다. 되게 잘해주는데. 네, 제가 진짜 부산 영상이의 활동들을 보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 로케이션 얘기를 잠깐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요즘에는 방금 그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그렇게 그쪽 정말 그 실제 지역의 지금 이 시간의 모습을 담는 게 약간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그렇죠. 옛날 뭐 이제 그 우리가 보통 방화라고 부르는 네. 이 영화들 옛날 보면은 영화들. 예 정말 50년대, 60년대 요 시대의 뭐 명동거리, 종각 이런 데가 이렇게 딱 그 기록이 돼 있는데 그렇죠. 물론 이 영화 속의 장면이지만 보고 있으면은 진짜 이건 이 영화사뿐만 아니라 역사의 기록물이죠. 우리 삶의. 도시의 역사로서도 굉장히 맞아요. 중요한 기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최근에 이제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청계천이라고 하면 네. 정말 지금에 있는 이제 맞아요. 천 그리고 우리가 산책할 수 있는 곳이지만 어. 이창동 감독 오아시스 보게 되면 예. 그 청계천 위에 달이 있었잖아요. 고가. 그러네. 영화에서 그렇죠.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그게 그 철거되기 전에 마지막 촬영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도 또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이창동 감독님 영화를 생각을 해보면 박하사탕 때나 뭐 초록물고기 때나 이럴 때도 그러니까 도시의 그 서울 아니면 고양시, 네, 일산 맞아요. 그쪽의 일산, 풍경이 일산. 완전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 뭐 20년 전만 해도 그것이 지금의 세대들 아주 어린 세대들이 봤었을 때 저기가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야라고 정말 얘기해 줄 수 저런데? 있는 건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맞아요, 좀 진짜. 세트를 벗어나서 사실 로케이션이 정말 드러나는 영화들을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맞아요. 좀 들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영화가 옛날 영화 중에 이제 그 60년대 초반 영화인데 김기덕 감독의 대개수 용갈이라고 네. 저 판문점 지역에서 근데 다른 김기덕 감독님이시다. 네, 다른 김기덕 감독이에요. 네. 판문점을 이제 깨고 부수고 그 괴수 용가리가 네. 뛰쳐나와서 남쪽으로 남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어떤 그 북괴의 침략을 네. 이게 그리고 있는 그러겠네요. 건데 당시 이제 시대 어쨌든 상황. 용가리가 이렇게 오니까 피난을 가지 않겠습니까? 서울 시민들이 막 뛰어다녀요. 예! 하면서 도망가자 하면서 막 짐을 이제 꾸려가지고 나오시는데 명동에서 찍었어. 명동에서 찍었고 저기 멀리 계신 시민들은 저기서 뭘 찍고 있나 그 얘기해서 쳐다보시고 그렇겠네. 카메라 중심에 있는 분들은 엄청 열심히 도망가시는데 네. 그 중간에 이게 그 감독님의 의도를 한 장면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떤 정말 어떤 괴인처럼 생긴 머리 길고 검은 옷 입은 분이 예수천 등장해요? 예수천 그 불신지옥을 이렇게 들고 61년에 그래서 되게 그 서울의 풍경이라는 게 달라진 그쵸. 것도 있고 그쵸. 그대로인 것도 있고 막 맞아요.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베테랑의 명동을 이렇게 계보를 딱 올라가니까 되게 용가리로 용가리까지 나왔어. 가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영화 베테랑이 개봉하고 나서 언론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아무래도 무슨 얘기지, 이건? 뭐 이 어떠한 사건을 배경으로 했냐, 누가 모델이냐 네.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고 그렇죠. 특히 여기 뭐 그룹의 로고가 어디랑 비슷하다. 근데 사실은 그 그룹에선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네. 사실 모든 것들을 다 섞어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상상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 인터뷰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기자분들께서 이게 어디 배경이냐라고 어떻게 조사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유승환 감독은 따로 조사한 건 없다. 왜냐하면 뉴스를 통해서 이런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가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들어가서 조사할 필요 없이 그 바깥으로 나오는 뉴스라는 것이 이렇게 너무 그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다 엮어보니까 이런 식의 조태호라든지 극 중에 이제 그룹의 기업이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군요.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황정민. 황정민. 황정민 배우는 정말 유승환 감독하고 합이 좋았고 그게 그렇죠. 부당거래에서 이어져서 베테랑까지도 왔던 것 같아요. 부당거래 캐릭터가 조금은 더
이 전체의 판을 짜야 되고 연극을 짜야 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심각한 캐릭터였다면 여기에 이르러서는 정말 처음에 나타났었을 때 이런 실없는 소시민 같은 형사가 있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리듬감을 가지고 연기를 하는데 그 두 가지를 막 오가면서 정말 두 사람이 함께 짝패를 이루어서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이 영화 베테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황정민이라는 배우 참 그렇죠. 벌써 한국 영화에 정말 굵은 액을 여러 번 긋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베테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정민 배우가 보여주는 모습이 아까 이제 그 유승환 감독에 대해서 예전에 봤던 영화들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고 이제 소장님이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근데 이 영화도 보게 되면 황정민 배우가 연기한 역할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 보면 그 아메리칸 뉴 시네마에 나왔던 형사들, 아, 예, 더티엘이라든지 예. 이 사람들은 자신이 그 불의한 놈을 잡겠다라고 하면 뭐 위에서 너 하지 마라고 해도 그런 거 상관 안 하잖아요. 아메리칸 뉴시네라고 하면은 60년대 네. 후반에서 70년대까지 그렇죠. 이르는 미국의 이제 맞아요. 그 새로운 젊은 감독들의 영화들. 그렇죠. 예. 더티엘이라든지 예. 블리트라든지 예, 예. 이런 인물들 보여주는 예. 그런 좀 마초적이긴 하지만 예. 우리가 싫어할 수 없는 그런 인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황정민 배우가 이 베테랑에서 연기를 좀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그 네. 마초성 네. 같은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앞에서 보면 약간의 속물성 같은 것들도 보여주면서 처음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이제 뭔가 나는 이제 승진이다라는 걸 이렇게 초반에 그 중고차 딜러들을 자기가 약간 맞다. 세팅을 해가지고 잡는 네. 그게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진짜 승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승진이 왔네, 승진이 왔어. 온청 책상에다 내 이름 받고 그림칠하고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잘한다. 그 장면을 거의 원신 온카스로 찍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맞아요. 거의 뮤지컬이에요. 그러면서 이쪽 사람 저쪽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있는 이 경찰서의 흥겨운 분위기를 보여주는 그 장면. 거기서 역시 황정민 배우 뮤지컬 배우 출신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아니 그 맞다. 첫 번째 시퀀스 참 저도 기억에 남고 예. 참 흥겹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 옛날 우리 그 폴리스 스토리 네. 첫 번째 시퀀스를 늘 그런 이제 그 범인을 소탕하는 작은 그렇죠. 이 뭐랄까요 소동 이런 걸로 맞아요. 이제 보여주는데 그거에 약간 웃음기를 좀 더한 버전. 맞아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미스본과 함께 쫙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장현주 배우가 연기. 예. 참 잘했어요. 네. 아메리칸 뉴시네마에 등장했던 그런 반영웅들, 그렇죠. 반영웅들 캐릭터들을 떠올리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네, 되게 말씀도 해주셨고요.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 하나가 블리트에서는 이제 머스탱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스티브 맥퀸이 연기했던 그렇죠, 스티브 제가 정말 맥퀸이 사랑하는 배우입니다. 아, 네. 예. 또 베테랑이에요. 예. 마지막 그 추격전에서 예. 조태호가 차고 다니는 차가 머스탱이에요. 아. 근데 머스탱이 너무 비싸잖아요. 예, 예. 그 중에서는 막 그 부딪혀가지고 찌그러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예. 신형으로는 못 사고 중고로 그래서 중고차 딜러부터 네. 시작되는 이유. 그랬군요. 자, 우리 황정민 씨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네. 야 이렇게 짧게 하고 지나가도 되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제 굵직한 배우야 정말. 네. 그렇죠. 유아인 배우, 유아인 배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유아인 배우가 이 영화를 찍기 전까지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어떤 청년, 그러니까 한국의 청년, 조금은 어려운 청년. 그래서 사실 감독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유아인 배우가 지금까지 등장한 중에서 가장 부유한 캐릭터.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처음으로 양복을 입은 캐릭터라고 얘기를 하셨고. 보통 이제 청춘의 캐릭터였는데 맞아요. 이제 쓰러지는 그렇죠. 청춘, 예. 다시 일어나는 그렇습니다. 청춘이었잖아요. 예. 완득이. 맞아요. 아 좋았어. 아, 네. 네. 완득이 완득이 좋았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유아인 배우 스스로도 완득이 깡처리로 이어지고 우아한 거짓말에서 잠깐의 특별 출연까지 이어진다면 약간의 자신의 이미지가 소년성 안에 좀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던 시기였었다고요. 그게 되게 고민일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 시기에 누구도 자기한테 준 적이 없었던 시나리오를 감독님이 던진 거죠. 어허. 게다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악역. 게다가 이런 부유한 재벌 네. 3세. 신기하고 신비롭고 나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악역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자기 지금 캐릭터하고는 좀 안 맞는 캐릭터 아니야라는 그런 모든 우려들을 종식시키고 정말 이 캐릭터를 누구보다 멋지게 해냈죠. 맞아요. 근데 유승환 감독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의 이런 악역들을 보면 주먹으로 한 대 날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요놈은 뭐라고요? 요놈은 예, 꼭 조태호는 꼭 뺨을 갈고 싶은 느낌으로 얄미웠다는 그 느낌 아시죠? 내가
주먹을 날리고 싶은데 보통. 네. 근데 이 조태호 캐릭터 같은 경우는 뺨을 때리고 싶더라. 네, 뺨을 때리고 싶더라. 그만큼 얄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이유를 가진 악역이 아니라 이 악역이 탄생하게 된 이유를 가진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얄미운. 그러면서 자기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 짜증나는 그 캐릭터를 연기를 했었을 때 우리 모두가 서주출이 그 유아인 씨가 연기한 조태호를 징벌하는 순간에 짜릿함을 함께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유아인이라는 배우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 계속 잘해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 유아인이라는 배우가 어떤 캐릭터를 연기를 할 때 되게 정형적인 캐릭터도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힘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맞습니다. 연기할 때. 맞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또 이제 여러 번 또 반복이 되다 보니까 또 이제 그거 하나하나가 또 흥행한 경우들이 많고 사람들 뇌리에 깊게 각인되다 보니까 이게 한 발 한 발 내딛기가 행보가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어렵게 내딛는 배우이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하는 사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도 없이 같은 작품은 여기서는 이렇게 얄미운 그 말에 명대사들을 만들어냈지만 그 영화에서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 스스로가 만드는 형벌을 약간 연기적인 형벌을 지우고 그래서 거기서 또 이겨나가는 방식으로 한 발 한 발 좀 어려운 길을 택하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더 기대를 하고 있는 배우이기도 하죠. 네. 저도 똑같이 그래서 더 기대를 하는 배우이기도 하고. 이게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네. 예. 영화 속에서도 그 이미지가 살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 베테랑 같은 경우는 그게 좀 파괴적으로 그렇습니다. 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나 버닝 같은 경우에서도 좀 다른 그 개그이긴 하더라도 그 자기애를 갖고 있을 때 그것이 또 어떤 방식으로 발현될 것인가 계속 즐겁되게 일관되게 그런 방식의 캐릭터들을 지금 해오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좀 뇌리에 많이 남는 걸로 보이거든요. 어때요? 우리 한번 얘기 나온 김에 네네. 우리 류승환 감독의 베스트를 꼽아봤으니까 네네. 우리끼리 우리 나름대로 유아인과 황정민의 베스트도 한번 꼽아봅시다. 아, 네. 유아인 배우 저는 사도 꼽고 싶고요. 사도. 네, 사도 꼽고 싶고 사실 뭐 완득이 같은 경우도 저는 그리고 우리에겐 내일은 없다 완득이 깡철이에 이어지는 약간 소녀 시리즈가 있어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를 기억하시네요. 그럼요. 그때가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의 유아인이 보여줬던 그 소년의 마지막 얼굴이 거의 데뷔 때. 예, 데뷔이자 그 얼굴이 사실은 꽤 긴 시간 유아인이라는 배우를 지배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사실 그 전에 반올림에 아이니 오빠가 있거든요. 오빠예요. 아니요, 그때 이제 모두들 아이니 오빠 불렀기 때문에 그 작품에서 모두들 아이니 오빠라서 우리 그때 그쵸. 아이니 오빠가 있었죠. 오빠랑 뉘앙스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네. 그런가요? 네, 그리고 나서 저는 최근에 이제 소리도 없이를 보면서 이렇게 또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또 한 발짝 다른 세계로 나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는 진짜 정말 2007년도 작품인가요? 영화인데. 네. 제가 그때 현장 갔었는데. 그렇군요. 그때 그 정말 그 앳된 유아인 배우를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때 최재성 씨도 같이 나왔었고. 저는 그때 유아인 씨는 이제 정말 데뷔 때니까 잘 모르고 최재성 씨 보는 즐거움으로 현장했던 기억이 나고. 최근에 그 말씀하신 소리도 없다. 소리도 없이. 소리도 없이. 이 영화에서는 아예 대사가 없죠. 네, 대사가 아예 없어요. 이것도 도전이다. 그럼요. 꽤 큰 도전이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좀 그리고 굉장히 둔탁하게 나오거든요. 네. 사람 자체가 몸도 한 16kg 정도 맞아요. 찌우고 그런 상태에서 얼굴 표정과 등짝 뭐 이런 걸로만 등짝이요? 연기를 하는데 네. 근데 굉장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몸으로 연기를 하고 있다. 네. 실제로도 소리도 없이 보면 유아인 배우가 연기한 그 배우의 등을 정말 많이 보여줘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속한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달려가니까 카메라는 그 등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등에 대한 벗어나지 못하는. 유아인 배우는 정말 달리는 남자 이미지 항상 그 강한 이미지가 것 있다. 같아요. 네. 네. 베테랑에서도 뛰었고, 네. 완득이에서도 뛰었고. 멈추지 않는 사람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가는 길이 평탄하기만은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도 많은 사람이고 생각도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걸 드러내는 거에도 또 주저함이 없는 조금 용감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의 말에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렇죠. 이 사람의 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생기는데 그렇다고 거기서 멈춰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달려나가는 사람. 그런 면에서 소리도 없이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좀 쫓아가게 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위치가 그를 앞에서 보는 위치가 아니라 이제 뒤에서 보게 되는 위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저 사람들 어디로 갈 거지? 저 지금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그래서 저도 한번 드려봤던 겁니다. 정말 궁금하고 개인적으로 또 되게 응원하고 싶은 그런 배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평론가님은 황정민 배우야 그러면은 베스트. 황정민 배우는 워낙에 많아가지고 저는 특히 근데 황정민 배우 같은 경우는 유승환 감독 영화에서 뭔가 이렇게 물 만난 물고기 같은 느낌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부당거래 굉장히 좀 좋아하신다고. 부당거래 최고죠. 예, 최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두기봉 감독 영화의 베스트를 다 가져와도 진짜 이 말은 영화 많이 보시는 분들이 반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흑사회보다? 전 진짜. 진짜? 두기봉 감독의 모든 베스트를 다 가져와도 부당거래 한 편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정말요. 예. 그렇구나. 예. 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기봉 감독 사랑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연기를 잘 하는데 그 많은 분들이 신세계 이제 브라더 많이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 연기도 굉장히 좋긴 한데 황정민 배우는 기본적으로 꾸미지 않았을 때 자기 이제 그 연기가 더 살아나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 베테랑에서도 소시민적인 연기, 그러니까 첫 장면에 그 범인을 잡은 후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전셋값 때문에 부인하고 아웅다웅 모습하는 데인데 그런 생활인의 연기를 굉장히 좀 잘하는데 그 처음을 발견한 게 이제 부당거래 같은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생활인으로서의 연기를. 그렇죠. 그게 액션과 접목했을 때 뭔가 독특한 아우라를 잡아내잖아요. 그게 유승환 감독의 영화에서 황정민 배우가 그 꾸미내는 이런 캐릭터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황정민 배우가 좀 악마성을 드러낼 때가 훨씬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콤한 인생의 백사장부터 시작되는 진짜 소름 끼치죠. 그러니까 신세계에도 이어지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 자체가 악의 편에 있을 때의 캐릭터를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고 그래서 곡성이 정말 좋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한 50번 봐도 50번 다 좋은. 진짜 어떻게 보면 등장이 그렇게 강렬한 등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슥 옆으로 이렇게 문 너머로 쳐다보고 있는 맞습니다. 그 캐릭터와 그 착장. 그 헤어스타일 너무 좋아요. 저는 그냥 그 하나가 그림처럼 느껴지는. 실제로 해서 곡성에서요. 황정민 배우를 모르는 그 촬영장에 어떤 그냥 주민이 보고 어디서 저런 무당 데려왔냐고. 어디서 저런 박수 무당을 데려왔냐고. 황정민 배우 존재를 모르는데. 북 장면 있잖아요. 아니 그냥 징글징글하죠. 뭐 연기 잘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막 발산하는 밖으로 막 뭔가 강한 감정을 발산하는 역할이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그냥 뭐 잘하겠거냐고 봤는데 내가 생각보다 한 100배는 잘하던데. 맞아요.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대단해. 짧게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영화 전체를 잡아먹는 순간이었죠 그때. 알겠습니다. 우리 얘기하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무법지대 오늘은 황정민, 이화인 주연의 영화 베테랑으로 함께했습니다.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 되죠. 황정민 배우의 밥상 수상 소감으로 더 유명해진 이 작품 바로 3번 너는 내 운명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성물판에 올려놓을 거고요. 지금까지 무법지대 백은하 소장님, 허남웅 영화평론가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역사 코너에서는요. 역사 속의 반란들 이 주제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으로는 선우정아의 오빠 준비했어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